자, 봅시다. 약점 체크 12번째입니다. 다음 밑줄 친 구절의 띄어쓰기가 바르게 된 것은 그랬습니다. 자, 첫 번째, 선생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그랬죠. 리을지죠. 됐죠? 그런데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리을지가 뭐라면 막연한 추측의 의미를 갖고 있다라면 어떻게 됩니까? 붙여 써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얘는 띄어썼으니까 틀렸고요. 2번, 이 세상에 형마나 나우는 없다. 많이 조사 뒤에는 뭐고? 많이 뭡니까 이거? 조사죠. 그 다음에 한은요? 한이 조사예요? 용언. 그러니까 뭐가 된다? 용언이기 때문에 띄어 쓰셔야 됩니다. 세 번째, 노래를 부르는데 소질이 있다. 보세요 여러분들. 뭐가 되는 거죠? 부르는 것에 소질이 있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게 뭐 의존명사이기 때문에 뭐가 된다? 띄어 쓰셔야 됩니다. 날이 흐린 것이 비가 올성쉽다. 여러분들 올성쉽다는 뭐가 되는 거죠? 띄어도 되고 붙여도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다음 중 발음이 두 가지로 나지 않는 것은 체크해 놓고요. 1번은 피어도 되지만 뭐도 되죠? 피이어도 되고요. 뱃사공도 되고 뱃사공도 되는 거죠. 사이소리 현상 때문에. 첫사랑은요. 첫이 뭡니까 여러분들? 접두사입니다. 사이소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첫 디귿밖에 발음이 안 되죠. 첫사랑밖에 안 되는 겁니다. 멋있다도 되고 멋있다도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3번. 자, 다음에 옆집 노인을 비판 동그라미 치고요. 비판할 때 적절한 것 한번 봅시다. 옆집 노인이 어떤지. 옛날에 사내에서 땔감을 마련하던 한 노인이 그물에 걸린 새를 가엾게 여겨 새를 구해줬다. 그러자 새는 멀리 날아가지 않고 노인의 주위를 맴돌았습니다. 그것을 이상하게 여인 노인은 그 새를 따라갔는데 새를 따라간 곳에는 차가운 샘물이 있었습니다. 마침 목이 말랐던 노인은 샘물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노인의 몸은 젊어졌고 노인은 청년이 되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노인의 젊어진 모습을 본 옆집 노인은 노인에게 젊어지는 샘물로 가는 길을 물어 그곳으로 달려갔습니다. 샘물을 마시기 시작한 옆집 노인은 그런데 너무 욕심을 부린 나머지 많은 물을 마셨고 그는 젊어지다 못해 결국 뭐가 됐다? 갓난아이가 되었습니다. 그럼 결국은 너무 지나쳐서 오히려 좋지 않아졌다라는 걸 찾아야 되죠. 그게 뭡니까? 교환과직이 정답이 될 겁니다. 4번. 4번을 보시기 전에 여러분들 거기 흰소리, 바투, 아키가 뭔지를 알아야 풀 수가 있는 거죠. 흰소리가 뭐죠? 터무니없이 뭐하다는 거죠? 자랑으로 떠벌리거나 허풍을 떠는 말. 그게 흰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바투가 뭡니까? 두 대상이나 물체의 거리가 어떤 거? 썩 가깝게 이런 의미를 갖고 있고요. 세 번째 아퀴는요. 이를 마무르는 끝매듭. 자, 이거를 안다라면 한번 볼까요? 눈앞에서는 쥐구멍을 못 찾으면 뒷전에서는 뭐라도 흰소리를 치는 것이 깡놈들의 티를 내는 것이 아니냐. 두 번째, 애당초 이 사단이 내 첩으로 인해 발단된 것인 즉 한상코 내 손에 뭐한다? 아퀴를 짚고 말겠어. 세 번째, 그는 농부의 코끝을 적실 듯이 찰랑대는 물가에 무엇하고 있는 겁니까? 바투 붙어 서 있다. 가깝게 붙어 서 있다.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5번. 다음 중 외래어 표기가 바르지 않은 것들이 들어있는 항목은 그랬습니다. 소파인가요? 쇼파인가요? 소파가 맞는 거죠. 스티로폼 맞습니다. 아마추어 아닙니다. 아마추어. 추어가 아니고 추어. 맞는 거죠, 전부. 그 다음에 아이섀도우 맞고요. 소세지 아니고 소시지. 아울렛 맞고요. 근데 아울렛 많이 틀리죠. 아울렛 하는데 아웃렛입니다. 부르주아 맞나요? 맞죠. 코스모가 아니라 코즈모폴리턴 맞고요. 락 페스티벌이 아니라 뭡니까? 록 페스티벌이 맞는 거죠. 정답은 3번이네요. 라이센스 아니고 라이선스, 샌들 맞고요. 포클레인 맞습니다. 포클레인 아니라. 6번. 다음 중 대화, 니은네, 대화, 니은네의 표기 원리와 용례가 적절한 것은 자, 니은네라고 해로 풀 수 있으면 니은네로 적는다. 자,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철수야 저녁 먹으러 어디로 간대? 맞네요. 니은네 맞고요.
두 번째, 니은다고 해로 풀 수 없는 경우 아래의 뜻에 따라 니은대 또는 니은대로 구분하여 적는다. 대 같은 경우는 경험한 사실 밑줄치고요. 회상 밑줄치고 일러주거나 스스로 경험 밑줄 느낌 나타내는 거. 철수가 아이가 둘인데 뭐 한 거죠? 맞죠? 경험한 거니까. 느낌과 경험. 니은대는요. 어떤 일을 감탄 동그라미 치시고요. 말하는 뜻을 나타내는 종결어미 밑줄 치시고요. 소문대로 과연 절경이래 감탄 맞죠? 종결어미로서 3번도 맞아요. 니은다고 해로 풀 수 없어도 아래의 뜻이 있으면 니은대로 적는다. 자, 니은대의 경우는 어떤 주어진 사실 밑줄 치고요. 의문을 나타내는 종결어미 밑줄. 놀라거나 못마땅히 여기는 뜻 밑줄 치시고요. 여보, 처남은 그동안 잘 지냈대? 6번은 틀렸습니다. 왜 틀렸을까요? 대는 어떤 주어진 사실에 대해서 뭐 하는 겁니까? 의문을 갖는 종결어미가 되겠죠. 주어진 사실에 대한 의문을 갖는 종결어미.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 4번이 되는 겁니다. 자, 7번. 다음 밑줄친 부분이 성격이 다른 하나. 절의 개념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비가 소리도 없이 내린다. 소리가 없다. 여러분들 이건 무슨 절입니까? 부사절이죠. 부사절은 뭐에 의해서? 이게도록 아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1번은 부사절이 되는 거고요. 2번 넋이 나가도록 이게도록 아서니까 이것도 역시 부사절이고요. 3번 내가 본바 니은바는 뭐죠 여러분들? 니은바 니은것 니은기 뭐죠? 명사절이죠. 뭐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까? 르이라는 목적격 조사가 와서 목적어의 기능을 하는 명사절이 되고요. 와서도 뭐가 되는 거죠? 아서가 되는 거죠. 눈이 오다 아서가 왔으니까 부사절. 1, 2, 4번은 부사절이 되고요. 3번은 명사절. 정답은 3번이 됩니다. 8번 낙관론자와 비관론자를 다음과 같은 조건에 따라 인상적 표현 효과를 살려 설명하고자 한다. 가장 적절한 것. 1번 대조 동그라미 치시고요. 사전적 설명보다 비유적 설명 동그라미 치시고요. 일상적 경험적 사실 동그라미 치시면 됩니다. 자, 이 조건에 맞는 거를 찾자고요. 1번 낙관론자는 비관론자를 무시하지만 비관론자는 낙관론자를 부러워한다. 뭐는 있습니까? 대조는 있죠. 근데 비유 있나요? 없습니다. 경험적 사실 일상적이거나 경험적 사실 글쎄요. 없어 보이죠. 1번 틀렸고요. 2번 낙관론자는 환경보다 신을 우선 비관론자는 신을 원망. 역시 뭐가 있습니까? 대조는 있지만 비유적인 것도 안 보이죠. 틀렸고요. 낙관론자는 반쯤 세워진 잔을 놓고 채워진 반을 강조하고 비관론자는 비워진 반을 강조한다. 대조 있죠. 그 다음에 비유 있죠. 잔에 빗대고 있죠. 그 다음에 일상적 경험 맞죠. 그러니까 정답은 몇 번? 3번이 됩니다. 4번은 또 뭐가 없을까요? 한번 볼까요? 낙관론자와 비관론자를 갈라놓는 것은 찬성이 아니라 자라나는 환경이다. 낙관론자는 천성이 더 지배를 받고 비관론자는 환경이 더 지배를 받는다. 뭐가 안 보입니까? 비유적 표현은 안 보이고 있죠. 정답은 3번입니다. 왜? 창밖에 눈이 많이 와서? 아침에 이 눈 오는 걸 보면서 막 짜증을 내면서 왔단 말이에요. 지금 안 그래도 뭐 오늘은 오는데 1시간 한 45분 걸렸어. 정확하게. 그러니까 이제 차들이 어젯밤부터 와서 그런지 좀 땅이 오니까 빨리빨리 안 가잖아. 안 그래도 막히는데. 그래서 막 화가 나더라고. 그래서 이 눈 내리는 걸 보면서 지금도 속으로 갈 때 어떡하지? 일단은 요 생각부터. 근데 차 안 타고 다니는 사람들은 이걸 보면서 눈이다 이러고 있죠. 아니, 또 한참 이제 연애 막 시작하는 사람들은 이제 난리 나겠죠. 일어나서 자기야 밖에 봐 막 이러면서 눈이야 막 이러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감정이 메마른 사람은 나가지 말아야지 이러고 있겠죠. 눈이 굉장히 싫어질 때가 몇 번 있습니다. 어릴 때는 눈이 굉장히 좋습니다. 집밥거리도 노니까. 근데 남자들이 눈을 제일 먼저 싫어할 때가 언제냐면 군대입니다. 이놈의 눈을 쓸어야 되거든. 눈이 아니고 이건 쓰레기야. 그래서 항상 군대에서 하늘에서 쓰레기 내린다. 나가자. 이놈의 쓰레기는 치우고 돌아서면 또 쓰레기야. 부질없는 짓을 계속 해야 되니까. 그래서 눈을 굉장히 싫어했던 때가 저도 군대 가서 처음이었습니다. 하얀 눈이 아니라 그냥 하얀 쓰레기. 밥을 먹지 못하게 하는 쓰레기. 그리고 밤에 엄청 폭설이 내리면 사단장이 온다. 잠 못 잡니다.
새벽부터 다 쓸어내야 돼. 그러니까 여자들 입장에서 이거 이해를 못하지만 참 사단장 할 것도 없이 그냥 드디어 온다 그래가지고 막 이런 것들 눈이 많이 오고. 못 가시는 거 아니에요? 못 가면 뭐 걸어서라도 나는 갑니다. 대중교통을 타서라도 갑니다. 근데 뭐 눈 올 때 밖에서 볼 땐 참 좋죠. 근데 여러분들 이거 빨리 열심히 공부해서 합격하고 이런 날은 카페 같은 데서 딱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이거 정말 예쁘단 말이야 이게. 그렇잖아요. 카페에 이렇게 근데 평일에는 일하러 가야 되니까 주말에 이렇게 내려주면 카페에 딱 앉아가지고 커피 냄새 싹 맡으면서 그다음에 조각 케이크 하나? 캐롤은 괴로운 송이니까 그런 건 안 듣는 게 좋고. 그래서 뭐 요렇게 저는 이제 가끔 가다가 이렇게 눈 많이 내릴 때 차 세울 만한 그 커피숍 같은 데가 보이면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한 30분 정도 있으면 꼭 가서 한 번씩 들려보긴 해요. 아주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좀 보다가 오고 그러는데 오늘은 그닥 반갑지 않은 눈. 자, 9번 봅시다. 다음 작품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겁니다. 자, 이럴 때는 여러분들 시를 보기 전에 뭐를 먼저 보는 게 좋다? 답지를 먼저 보는 게 좋다. 대구적 표현 밑줄 치시고요. 시상 강조 밑줄, 계절의 흐름 밑줄. 3번은 사물의 의의나 밑줄 치고 냉소적 태도 밑줄 치시고요. 4번은 공감각적 심상, 관념적 대상 밑줄 치시고. 그러면 몇 가지만 좀 정리해 봅시다. 여러분, 대구가 뭐죠? 대구라는 게 뭡니까 결국은? 대구와 대조는 좀 구분해야 되죠. 대조라는 건 서로 상반된, 서로 성격이 다른, 내용이 다른 것들을 배치하는 거란 반면에 대구는 앞과 뒤에 뭐가 되는 겁니까? 유사한 형식. 형식이 같아지면서 내용이 같아질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내용이 반대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대구와 대조가 생기는 거야 그때. 그러면 또 앞과 뒤만이니까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어떻게 해도 위아래도 유사한 형식을 갖고 있으면 대구가 되는 겁니다. 보세요. 나는 너를 사랑했다. 나는 누구를? 강아지를 미워했다. 이건 대구가 될까요? 안 될까요? 되는 거죠. 왜? 누구는 누구를 뭐 했다. 누구는 누구를 뭐 했다. 형식이 유사한 거죠. 내용은 반대라, 내용은 좀 다르다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전부 대구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계절의 변화는 알 수 있고요. 냉소적 태도란 게 뭐죠, 여러분들? 냉소와 자조를 좀 구분할 수가 있어야 돼요, 문학에서. 자조라는 게 뭐죠? 자조는 스스로 자자에다가 조롱을 하는 거니까 내가 누구를, 나의 잘못을 뭐하는 겁니까? 비판하는 겁니다. 반면에 냉소는 누가? 내가 누구를, 남을 또는 남이 누구를, 나를 비판하거나 조롱하는 것. 그게 바로 냉소가 되는 거죠. 자, 5번째 관념적 대상이란 게 뭡니까? 관념. 관념과 유사한 말이 추상입니다. 추상적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럼 얘와 반대가 뭡니까? 구체가 되는 거죠. 그럼 관념과 구체를 나누는 기준점은 뭐라고 제가 저번에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오감을 가지고 확인할 수 있으면 구체, 확인이 안 되면 관념이 되는 거죠. 자, 이걸 가지고 이제 바라보면 되는 겁니다. 어우, 눈이, 밖에 봐봐, 눈. 어마어마한데? 이거는 뭐, 이런 날은, 눈 싫어하는 사람들도 이런 날은 어디 가야 돼요? 스키장 가야 됩니다. 한 3시간 걸릴까? 스키장. 제가 운동을 좋아해서 가끔 너무 가고 싶을 때 뭐냐면 새벽에도 가고 그러거든요. 새벽에 가면 아침 처음부터 타요. 사람이 없습니다. 절대 언제 안 가냐면 주말에는 안 갑니다. 왜냐면 타는데 10분 안 걸리는데 기다리는데 40분. 그래서 저는 평일 아침. 그러면 내려오면 그냥 바로 올라가면 돼요. 나중에 무릎이 아플 때까지. 내려오면서 샥 내려서 어디까지? 딱 올라가는 데까지 샥 스키 타고 내려와가지고 다시 올라가고 지치면 좀 쉬었다가 다시 타고. 보드는 안 타요? 전 보드는 안 타는데 스키만. 뭐 못하는 편은 아니라 그래도 뭐 꼭대기에 가요. 폴? 폴은 들고는 가요 항상. 써먹진 않을 뿐이지 없으면 잘 안 태워줘. 그래서 그건 들고는 가. 근데 쓸 일은 별로 없어 사실은. 어떻게 쓰는 거예요? 뭐 앞으로 갈 때 땡길 때. 이거 뺄 때.
뭐 뺄 때? 신발 뺄 때 그냥 뒤로 이렇게 누르면 돼. 눌러도 되는데 신발 뺄 때는 편하긴 하는데 근데 폴을 갖고 다니긴 해야 돼요 사실상. 가끔 멋으로 싹 돌 때 폴 이렇게 땅에 딱 한번 쫙 끌면서 멋있게 하는데 그래도 그냥 꼭대기 올라가서 타니까 못하지는 않아요. 근데 뭐 남 가르쳐주고 싶진 않고 나 타기도 바쁜데 이런 거. 눈 스키장 가면 그거 있잖아요. 눈 재밌잖아. 딱 넘어지는 사람 쪽으로 눈을 쫙 뿌리면서 재밌잖아. 그렇게 하는데 이런 날은 또 스키장 좋잖아요. 갑시다. 어쨌든 상황 갈 때 동그라미 칠까요? 상황 갈 때 동그라미 쳐봅시다. 그럼 절대 정답이 안 되는 건 몇 번일까요? 관념적인 건 아니겠죠 분명히. 그렇죠. 상황 갈 때는 시각적으로 확인이 되는 거니까. 하늘 아래선 한 계절 넉넉히 흔들리거니 뿌리가 깊으면야 밑둥이 잘리어도 새순이 돋거든. 괄호 쳐볼까요? 충분히 흔들리자 상한 영혼에게 충분히 흔들리며 고통에게 가자 그랬죠. 자 보세요. 여러분 보면 첫 번째 연에서 핵심은 뭘까요? 갈대가 있어요. 갈대가 뭐 하는 겁니까? 상했죠. 밑둥이 잘려도 새순이 돋죠. 뭐만 있다라면 보세요. 갈대가 있어요. 갈대의 상황은 지금 긍정입니까? 부정입니까? 부정입니다. 상황 갈대예요. 그런데 뭐만 있다라면 뿌리만 뭐 한다면 깊다라면 이죠. 뿌리만 깊다라면 뭐 할 수 있다? 새수는 돋는 거죠. 그러면 시는 항상 우리에게 뭘 주죠? 교육적 가치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이 뭐 하더라도 안 좋더라도 뭐 할 수만 있다면 기본이 충실하다라면 뭔가가 튼튼만 하다라면 뭐 할 수 있다? 새로 긍정적인 걸 만들어낼 수 있다. 그래서 말하고 싶은 건 뭡니까? 충분히 흔들리자 상한 영혼에게 충분히 흔들리며 고통에게로 가짜짜 동그라미 칠까요? 시에서 명령과 청용이 라자가 나오면 뭡니까? 이게 바로 어떤 태도? 의지, 저항, 뭐에 극복 이런 태도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럼 이 시에서는 결국 말하고 싶은 건 뭡니까? 지금 충분히 흔들리자라는 것은 충분히 뭘 하자? 고통이 있어도 괜찮다. 우리에겐 뭐가 있으니까? 튼튼한 뿌리가 있으니까. 그래서 다시 이 연도 볼까요? 뿌리 없이 흔들리는 부평초 잎이라도 물 고이면 꽃은 피니 세상 어디서나 개울은 흐르고 세상 어디서나 등불은 켜지듯이죠. 그러니까 뿌리가 없더라도 뭐만 고이면 부평초도 물만 고여 있다라면 가자 고통이여 살 맞대고 가자 외롭기로 작정하면 어딘들 못 가랴 가기로 목숨 걸면 지는 애가 문제랴. 계속적으로 뭐 하고 있습니까? 반복적인 형식을 취하고 있죠. 그래서 강조하는 형식. 그럼 정답은 이미 나왔습니다. 몇 번일까요? 1번입니다. 대구적 표현을 통해서 시상 강조. 3연도 볼까요? 고통과 서러움의 땅을 훨훨 지나서 뿌리 깊은 벌판에 서자. 두 팔로 막아도 바람은 불듯 영원한 뭐는 없죠? 눈물은 없다. 그러니까 뿌리가 있다라면 지금은 눈물이지만 이 눈물은 영원하지 않다. 또 영원한 비탄은 없다. 지금은 비탄이지만 영원하진 않다. 깜깜한 밤이라도 하늘 아래선 마주 잡은 손 하나 오고 있으니 대구적인 표현을 통해서 뭐하고 있습니까? 강조하는 건 맞죠? 근데 3번은 2번은 계절적 흐름 아닌 건 알겠고요. 3번 의인화 있잖아요. 냉소적 태도가 틀린 거죠 지금. 자 10번으로 갑니다. 다음 대화의 마지막 부분에서 미란이가 범하고 있는 오류를 바르게 지적한 것은 그랬습니다. 최 선수는 최고야 최고. 최 선수가 최고라고 천만에 최 선수는 형편없는 선수일 뿐이야. 뭔 소리야. 타율로 보나 홈런수로 보나 그는 최고의 선수야. 아니야. 최 선수는 사생활이 문란해. 훌륭한 선수란 운동 못지않게 개인 생활도 남들의 모범이 되어야 해. 그의 사생활을 두고 누가 그런 훌륭한 선수라고 하겠어. 나도 그의 사생활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건 인정해. 하지만 사생활과 경기 능력은 별개의 문제야. 사생활에 문란한 선수가 어떻게 훌륭한 선수가 될 수 있어? 경기 능력은 끝없는 훈련의 결과에서 오는 거야. 자신의 생활을 성실하게 이끌어갈 때 가능한 거라고. 답답하네. 시합은 집안에서 하는 게 아니라 운동장에서 하는 거라고. 공은 공이고 사는 사람 말도 몰라. 그런데 마지막 오류죠. 사돈 나 아무 말 안 해. 답답하긴 누가 답답한데 이제 갑자기 불똥이 누구에게로? 동수에게로 튀었습니다. 이제 난 너하고 얘기 안 해. 그럼 넌 안에서 새는 바가지가 밖에서 샌다는 말도 모르니? 게다가 그는 내가 경기장에 갈 때마다 실수하더라.
그게 바로 안에서 새는 바가지가 바깥에서 샌다는 걸 증명하고 있는 게 아니겠어? 자, 그러면 마지막에서 강조하고 있는 게 뭡니까? 미란이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시한 예가 뭐예요, 지금? 한두 번의 실수로 최고의 선수의 자질 부족을 의미하는 것은 뭡니까? 한두 번의 실수로 자질 문제를 하는 거는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가 되는 거죠. 한두 개만 보고 결론 지어버렸으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맞지요. 그러니까 정답은 몇 번? 2번이 되는 겁니다.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 11번. 가는 나를 고쳐 쓴 것이라고 가정했을 때 고쳐 쓰기를 한 의도로 가장 적절한 것 그랬습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들, 가는 나를 고쳐 쓴 거예요. 그 원작이 뭐죠? 납니다. 가는 나를 고쳐 쓴 거예요. 그 개작이 뭐가 되는 겁니까? 나가 되는 겁니다. 이해돼요, 안 돼요? 이거 이해 못하면 반대로 생각해가지고 답이 안 나온다고 질문이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뭐부터 보는 게 좋아요? 나부터 한번 볼까요? 어느 날 서랍을 열었을 때 나를 바라보던 지폐의 얼굴 대신 빈 서랍 밑바닥에 누런 합판이 잘못 숨긴 거짓말처럼 드러났다. 돈이 없다 이거죠. 그렇지만 나는 무서워하지 않았다. 나는 굶어 죽지는 않을 것이다. 굶어 죽다니 나는 외출을 멈춘다. 그렇다고 꼭 더 이상 지폐가 없어서는 아니다. 사실을 말하면 나는 이제 어떤 이유건 꼭 외출을 할 필요가 없으며 외출이라면 할 만큼 했다. 없어지는 일이라면 하지 않는 일이라면 할 만큼 했다. 그거를 뭘로? 가로 바꿨습니다. 어느 날 서랍을 열었을 때 그를 바라보던 지폐의 얼굴 대신 빈 서랍 밑바닥에 누런 합판이 잘못 숨겨진 것처럼 거짓말을 했다. 그렇지만 그는 여기서 느낌이 오는 건 몇 인칭을 몇 인칭으로 바꾼 거죠. 일단은 1인칭을 뭘로 바꾼 겁니까? 3인칭으로 바꾼 거죠. 그럼 인칭을 바꾼 효과를 가장 먼저 물어볼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이해됐어요? 안 됐어요? 다시 볼까요? 그렇지만 그는 무서워하지 않는다. 그는 죽지는 않을 것이다. 굶어 죽다니 그는 외출을 멈춘다. 그렇지만 꼭 더 이상의 지폐가 없어서는 아니다. 사실을 말하면 그는 이제 어떤 이유건 꼭 외출을 할 필요가 없으며 외출이라면 할 만큼 했다. 없어지는 일이라면 하지 않은 일이라면 할 만큼 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바꾼 이유가 뭐냐 이거죠. 됐죠? 그러면 내 이야기에서 누구 이야기로 그니까 나만의 이야기에서 보편성을 획득했다는 얘기죠. 됐어요? 안 됐어요? 그러면 뭐가? 삶의 의미를 뭐 한 겁니까? 상실한 인물이죠. 그것을 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보편적인 모습, 그 당시 현대인의 모습을 보편화시키기 위한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정답은 몇 번인가요? 4번이 되는 겁니다. 12번. 다음 글에 대한 비판 동그라미 치시고요. 비판으로 가장 적절한 것 그랬습니다. 자, 과학은 알을 가리킨다. 밑줄 치고요. 알을 가리킨다. 그러나 핵심은 뒤쪽이네요. 어떤 알이 과학적이냐 아니냐는 그 알의 대상의 내용과는 전혀 관계없고 오로지 그 알이 성립되는 과정, 그 과정에 있어서 방법에 의해서만 결정된다. 밑줄 칠까요? 방법에 의해서만 결정된다. 그 앞에서부터 그 알이 성립되는 과정, 그 과정에 있어서 방법에 의해서만 결정된다. 내용은 관계없고요. 과학적 방법은 관찰, 가설, 연역, 실증이란 4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가령 여러 사람이 상한 우유를 마실 때마다 설사하는 것을 관찰 동그라미 치시고요. 관찰하죠. 그 다음에 뭐 하고요? 가설을 갖고 연역하고 실증하는 관계가 나오겠죠. 관찰하고서 누구나 상한 우유를 마시면 설사한다라는 보편적인 설을 세운다. 이 설이 맞다라면 가설을 세운 거죠. 실제로 A, B, C, D 등 어떤 사람이든 어떤 종류의 상한 우유를 마시면 설사를 한다라는 결론이 연역된다. 연역됐죠. 그 다음에 실증 단계가 나오겠네요. 그렇다면 실험으로 아무 사람에게나 상하는 우유를 먹여보고 사실 그 사람이 설사를 하게 된다면 위와 같은 설은 옳은 결론이 나온다. 실증이 되는 거죠. 문학과학이 뜻하는 바도 물리학, 생물학 등이 뜻하는 바와 전혀 다를 게 없다. 똑같다는 얘기죠. 몇 단계? 4가지 단계를 거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문학과학이 관심을 갖는 것은 개별 작품 자체가 아니라 문학작품 일반, 문학작품이라 불리는 것들이다. 생물학자가 이 사람, 저 강아지, 이 지렁이, 저 새를 알고자 하지 않고 살아있는 것 자체를 알고자 하는 것과 똑같이
문학과학이 알고자 하는 것은 문학작품 자체, 미주치가요? 문학작품 자체. 그럼 문학이라는 것은 개별적인 게 아니라 작품 자체. 물리학자가 물은 무엇인가라는 문제를 풀려고 한다면 문학과학자는 문학작품이란 무엇인가의 문제를 풀려 한다. 미주치가요? 문학작품이란 무엇인가라는 문제를 풀려고 한다. 물리학자가 모든 물에서 공통적으로 찾을 수 있는 H2O를 발견함으로써 그의 문제의 해답을 구하듯이 문학과학자는 모든 문학작품에서 다 같이 찾아낼 수 있는 속성을 찾아내려는 것이다. 그럼 비판하라는 겁니다. 비판. 자, 보세요. 자, 이 글은 알미 성립하는 과정과 그 과정에서 그 과정에서의 방법이 과학적이라면 알의 대상의 내용과 무관하게 그 알은 과학적이라는 입장을 바탕으로 해서 관찰을 통해 얻은 가설을 또는 연역, 실증하는 자연과학의 연구 방법을 그대로 뭐하고 있습니까? 문학과학에 적용하고 있는 거죠. 근데 과학이라는 건 뭐가 되는 거죠? 대상이 가지는 특성에 의해서 그 연구 과정과 방법이 결정되고 있다라는 것을 뭐 했습니까? 배제하고 자연과학의 연구 방법을 그대로 인문과학에 또는 문학에 적용하고 있다라고 비판받아야 되겠죠. 그러면 정답 몇 번? 4번이 됩니다. 13번 다음 중 가와 나의 관계와 가장 가까운 방식의 진술 그랬습니다. 가 보니까 제주도에는 자생식물이 우리나라 어느 지방보다도 많이 분포되어 있다. 정월이면 눈 속에서도 길가 밭둑 여기저기에 하얗게 수선화가 피기 시작하여 철따라 갖가지 꽃이 아름다운 자태를 뽐낸다. 지금까지 알려진 제주도의 자생식물은 1700가지 정도가 된다. 뭘까요 이거는? 처음에는 뭐가? 주지, 그 다음에 뒤에는 부연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요. 백두산에는 500가지쯤, 금강산에는 800가지쯤이 분포되어 있고 특히 한반도에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는 중부지방의 설악산에 1000가지쯤이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보더라도 쉬이 알 수 있듯이 이 좁은 면적에 이렇게 많은 식물이 분포되어 있는 곳은 우리나라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적어도 동양에선 찾아볼 수 없다. 전부 다 뭐가 되는 겁니까? 가도 처음에는 한라산 얘기하고 있죠. 한라산에 어떤 종류가 있다라고 부연 설명하면서 그 나에서는 더더욱 또 뭐하고 있습니까? 부연 설명하고 있는 거죠. 왜? 어디보다도 요런 곳보다도 훨씬 어디가 많다? 한라산이 많다. 정답은 몇 번을 찾을까요? 1번은 뭡니까? 1번은 서술 방식이 뭘까요? 1850년부터 한반도의 식물 연구가 시작되었으나 동그라미 치고요. 제주도 식물 연구는 이보다 늦게 시작되었으니까 뭐가 되는 겁니까? 역접이 되는 거고요. 2번 흔히 살아있는 식물 도감이라고 불리는 부종휴 씨는 1980년에 사망했는데 왕벚나무 자생지의 재발견, 만장굴 및 빌레 목굴의 발견과 조사도 그의 주요 업적이다. 이거는 뭐가 되는 겁니까? 특별하게 뭘 찾을 수는 없고요. 3번 제주도는 한라산의 중앙에 솟아있는 남북간의 상당한 기온차를 나타난다. 그래서 남제주 지방의 1월 평균이 6도, 8월 평균이 26.6, 북제주 지방은 4.8과 25.8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뭐가 되는 겁니까? 정답은 3번이 될 거고요. 4번은 뭐가 되는 겁니까? 인과관계에 해당하는 거니까 정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14번. 근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비문학을 사실은 자세히 설명해 주는데 우리 아직 배운 적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정도입니다. 가끔은 이렇게 분명히 제가 이렇게 수업하고도 이런 생각을 해요. 질문을 할 만하다 이거는. 근데 여기서 자세히 하면 뭐가 됩니까? 우리 진도 나가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라는 것만 지금 얘기하는 거고요. 14번 다음 이야기에서 아이의 발언이 가지는 함축적 의미를 따져볼 때 나올 수 있는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 그랬습니다. 어느 초등학교 1학년 교실에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선생님이 교과서에 나오는 이솝우화의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내용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아이가 자기의 손을 들었더니 다음과 같이 항변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거북이가 너무 억울하다고 생각해요. 선생님은 의아하다는 표정으로 되물었습니다. 아니 어쨌든 경주에서 이기지 않았니? 그런데 뭐가 억울하지? 아이는 반짝이는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토끼와 거북이가 다름질 시합을 하는데 왜 꼭 땅에서만 해야 되지요? 물에서 하면 안 되나요?
그러면 거북이는 쉽게 경주에서 이길 수 있었을 텐데요. 선생님은 아니 놀라운 발언에 큰 충격을 받았답니다. 그러면 함축적 의미를 따져볼 때 나올 수 있는 반응은 뭘까요, 여러분? 그렇죠. 고정관념이었죠. 근데 아이는 뭐가 됩니까? 꼭 우리가 알고 있는 경주의 공간을 바꿔본 거죠.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는 거. 몇 번? 1번입니다. 그래서 가끔은 어린애들과 얘기하면 고정관념을 벗어나게 됩니다. 굉장히 창의적이에요. 요즘에는 그 초등학생들 보니까 그 토끼 모자 삑삑 하면 귀가 뿅뿅뿅 올라가는 거 그거 많이 하고 다니더라고요. 근데 이쁘장하고 괜찮더라고요. 근데 어른이 하면 어떨까요? 간을 빼먹고 싶을 거예요. 아마 토의 간이라고. 어른들이 하면. 자, 15번. 다음 중 기억과 관련이 깊은 것 그랬습니다. 기억만 읽어도 충분히 알 수 있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우리가 외래적 가치를 섭취하는 데 있어서 전통적 문화의 좋은 것은 없어지고 외래 문화도 좋은 것은 없어지고 나쁜 점만 결합한다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 내용 보면 외래 문화가 들어와서 잘못 들어와서 그거를 뭐하면 우리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외국 것만 받아들이면 이렇게 바뀌어버린다는 얘기죠. 그럼 이거는 결국은 뭐가 되는 겁니까? 귤이 회수를 건너면 탱자가 된다. 뭐가 되는 거예요? 귤이 풍토가 바뀌면 제맛을 잃어버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외래 문화나 전통 문화는 탱자처럼 쓸모없는 것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외래 문화를 잘못 받아들이면. 근데 우리나라는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공무원이 되시고 나중에 애를 낳고 하면 분명 우리 문화의 중요성도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근데 희한할 정도로 우리나라는 사대주의적 사고에 빠져가지고 우리나라 문화보다는 외국 게 훨씬 좋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요즘에 우리나라 거 좋잖아. 뭐 방탄도 보면 BTS 맞나? BTS 얼마나 세계적으로 난리 났잖아요. 지금 나는 방탄이 누군지 다 모르는데 하여튼 남자들이 떼거지로 나온다는 건 알아요. 자, 16번 다음 중 품사가 관용사인 것, 품사가 관용사인 걸 찾으라 그랬습니다. 1번 시험에 겨우는요, 이건 쉽게 할 수 있죠. 겨우 뭐 했다? 합격했다는 뭡니까? 합격이라는 체언을, 이거는 분명히 관용사인데도 부사인데도 뭐 할 수 있는 거? 체언을 수식하는 거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그러니까 겨우는 부사입니다. 접대는요? 부사가 되는 거죠. 나는 과외 중에 특히 부사. 그 물건은 몇몇 이게 뭐가 되는 겁니까? 관용사가 되는 겁니다. 정답은 4번이 되고 17번. 접두사 참은 어근에 다음과 같은 의미를 더해준다. 다음 연결이 바르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참은 진짜 올바른 참사람 참뜻 기억 맞나요? 그 다음에 니은 품질이 좋은 참매 참전 맞나요? 맞아요. 티귿이 뭐죠? 참기름 참으시 먹을 수 있는 이 말인가요? 아니죠. 참기름 참깨는 뭐가 됩니까? 참기름은 뭘로? 참깨로 짠 기름이란 뜻입니다. 합성어입니다. 이거. 참흙은 뭐예요? 참흙? 품질이 좋은 흙. 자, 18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언어와 사고의 관계에서 미주지가 사고가 언어에 영향을 주는 경우에 해당하는 거래요. 1번 혜정이는 남자친구가 좋아한다는 마음을 전하려는데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다. 그러면 사고가 뭐를 준 겁니까? 사고가 언어에 영향을 주는 경우죠. 사고가 우선이잖아요. 2번 색종이의 색을 구별할 때 흔히 사용하는 색의 어휘에 해당하는 색을 가장 먼저 골랐다. 이게 정답이네요. 3번 이쪽 저쪽 여기저기와 같이 자신이 가까운 대상을 먼저 표현하고자 하는 심리가 표현된 거니까 사고가 언어에 영향을 준 것. 세진은 검붉은 색을 영어로 표현하려 했으나 정확한 단어가 생각을 표현해야 되니까 사고가 언어에 영향을 준 경우. 정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19번 다음 중 문맥의 흐름이 자연스러운 문장은 그랬습니다. 1번 지연이가 친구를 만나 길거리에서 한참 이야기를 하는데 인사도 없이 떠나버렸다. 여기는 누가 떠났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죠. 지연이가 떠났는지 아니면 옆에 있던 사람이 떠났는지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1번 안 되고요. 2번 오랜만에 고향을 찾았을 때 그 집은 그대로 있었다. 그 집을 한번 바라본 순간 나는 견딜 수 없는 침울한 감정이었다. 틀린 거죠. 왜?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 관계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나는 견딜 수 없는 침울한 감정에 사로잡혔다로 고치셔야 됩니다. 3번 순간순간 변해가는 오늘날 주변을 살펴보면 현대는 정보가 가장 중요시되는 사회임을 알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보세요. 현대와 사회는 호응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면 사회를 뭘로 고칠까요? 현대 시대로 고쳐야 되는 거죠. 시대로. 4번 이 글을 읽는 여러분에게 먼저 당부하고 싶은 것은 동그라미 치시고요. 뭐만다는 점입니다. 뭐만다는 점입니다. 뭐만다는 것입니다. 라는 서술어로 받아야 되죠. 그래서 보니까 만일 여러분이 주변 환경을 탓하고 있다면 그런 생각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제대로 주술의 호응 관계가 맞았죠? 정답은 4번이 되고요. 20번 다음 중 우리 고유어의 뜻을 잘못 연결한 것. 개부심이 뭡니까? 개부심. 장마철에 비 많이 와요 안 와요? 오죠. 근데 계속 와요? 그쳤다 다시 오죠. 다시 오는 비를 개부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일정한 일자리 없이 닥치는 대로 일을 하여 돈을 버는 걸 뜸벌이라 그럽니다.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버는 돈이라 그래서 돌비, 알, 깔까지 듯한 바위 언덕 맞고요. 쟁퉁이, 잘난 체 하는 사람, 한동자, 시군에 다시 새로 밥을 짓는 일. 그러니까 이런 거 나오면 미치는 거예요. 사실 쓰지도 않다 보니까. 그래도 어때요? 방법이 없죠.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지문으로 들어갑시다. 몇 쪽이죠? 248쪽인가요? 249쪽? 네. 자, 갑시다. 읍내 변동 249쪽. 소리의 동화 현상입니다. 맞죠? 여기서부터. 학습 체크. 몇 번부터 할 차례죠? 246쪽 봅시다. 학습 체크. 246쪽에 다음 중 괄호 안에 들어갈 단어로 적절한 것 그랬습니다. 제1항 적절한 겁니다. 제1항 표준 발음법은 국어의 실제 발음을 따르되 국어의 무엇과 전통성과 합리성을 고려하여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정답은 몇 번입니까? 5번이 되는 거고요. 247쪽의 학습 체크. 표준 발음에 따라 발음하지 않은 거 민주주의의죠. 이건 우리는 이거 문제 풀지 않더라도 이미 민주주의의 의의와 희망하면서 모두 했던 거죠. 그래서 바로 정답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몇 번일까요? 1번이 되는 겁니다. 왜요? 의가 왜 안 돼요? 왜 안 돼요? 첫 음절일 때는 뭐만 씁니까? 의이죠. 오로지 의. 그래서 의사가 아니라 의사가 돼야 되는 거죠. 의자가 아니라 의자가 되는 거고요. 학습 체크. 표준 발음법이 아닌 것으로 짝지어진 것 그랬습니다. 끝을은 끝을, 피읍에 피읍에, 닭앞에 뭐가 틀렸어요? 끝틀이죠. 연음이 돼야 되니까 끝을이 아니라 끝틀이 되는 거죠. 피읍에는요? 피읍 배가 되는 거 그렇죠. 또 닭앞에는요? 달가페가 아니라 다가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자, 학습 체크 249쪽이 다음 밑줄진 부분의 표기와 발음이 바르게 된 것 그랬습니다. 티읕은 디귿의 획을 더해서 만든 것이다. 그래서 꼭 알아들어야죠. 티읕하고 시옷을 이거 좀 조심해서 봐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티읕은 정답은 2번입니다.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거 다시 나올 수 있어요. 자, 의문의 변동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의문의 변동. 소리의 동화 밑줄 칠까요? 소리의 동화. 발음 경제 현상입니다. 뭐 하기 위해서? 발음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동화를 만들어 버리는 거죠. 자, 첫 번째 뭐가 있습니까? 국의 음화를 인정한 표준입니다. 국의 음화.
밑줄 칠까요? 받침 디귿은 이와 결합되어 지읒으로 발음된다. 밑줄 1번. 다시 밑줄 칩시다. 이 이외에 모음과 연결될 때, 이 이외에 모음과 연결될 때 여긴 아예 동그라미 치고요. 디귿 소리가 나지 않고 그대로 이어서 발음된다. 밑줄 치고 2번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 예문 중에 굳이, 미다지, 해도지, 다치다 이거는 전부 몇 번에 해당하는 걸까요? 1번 예에 해당하는 거죠. 그런데 파치 또는 바치는 몇 번에 해당하는 건가요? 여러분? 파치, 파틀, 받친내, 바틀은 몇 번에 해당하는 겁니까? 2번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꼭 구분 잘 해두셔야 됩니다. 두 번째, 모음 동화를 인정한 표준 발음. 밑줄 칠까요? 모음 동화를 인정한 표준 발음. 다음과 같은 용언의 의미는 밑줄. 어로 발음함이 원칙이나 여로 발음함도 허용. 밑줄 치고 허용. 암기하셔야 됩니다. 되어도 되고 되여도 되고 피어도 되고 피여도 되고 이오도 되고 이요도 되고 아니오도 되고 아니요도 되고. 근데 우리 앞에서 많이 봤기 때문에 어때요? 좀 편하게 느껴지죠? 봤던 거라고. 그러니까 이 책의 구성이 뭐가 되는 거죠? 계속적으로 반복이 됩니다. 난립된 게 아니라. 세 번째, 자음 동화 동그라미 치시고요. 인정한 표준 발음. 자음 동화에는 비음화 밑줄 치시고요. 유음화가 있다. 비음화, 유음화 뭐가 있죠, 여러분들? 비음화의 조건 뭐가 있었습니까? 세 가지. 뭐? 바다, 가, 머니가 있고, 그 다음에 바다, 가, 라가 있고, 하나다. 모, 여, 라가 있는 거죠. 이때 얘가 누구를 만나면 얘를 만나게 되면은 비음으로 바뀌기 때문에 뭘로 바뀝니까? 미음, 니은, 이응으로 바뀌는 거죠. 순행, 역행, 역행에 해당하는 거죠. 여기 같은 경우는요. 비읍과 리을, 디귿과 리을, 기역과 리을이 만나면 리을이 먼저 뭘로 바뀌고요? 니은으로 바뀌고 얘의 영향으로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뭐가 되는 겁니까? 상호동화, 둘 다 바뀌는 거죠. 반면에 얘의 영향으로 얘가 니은으로 바뀌니까 이거는 순행동화가 되는 거죠. 맞아요. 다 알고 있을 겁니다. 대표적인 예만 하나 해볼까요? 여기는 뭐가 있어요? 누구랑 누구랑 기역과 미음이 만났으니까 기역이 뭘로만 바뀌면 됩니까? 이응. 그래서 발음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국물. 왜요? 미음과 이음이 어디에서 발음이 되는 거니까? 어디에서? 또 까먹었지? 뭐가 바뀌는 거예요, 얘는? 뭐가 바뀌어요? 좀 뭐가 되는 겁니까? 여기는 점, 좀, 위치, 여기는 좀, 방법이 바뀌는 거죠. 좀 위치는 제일 먼저 소리가 나는 곳이 어디입니까? 양순, 그 다음에 시조. 여기를 원래 구개라고 하는데 앞에 딱딱한 구개라 그래서 무슨 구개? 경구. 여기는 영구. 여기 마지막으로는 후. 그 다음 방법으로는 파, 터트리면서 소리가 나는 거. 파, 잘 터트리는 게 마찰이 나는 거. 넓은 의미에서 두 개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파열음이라 그런다. 그 다음에 마찰, 비음, 유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 외울 때는 어디 가자? 바다 가자. 어디로? 서해로. 누구랑? 마누라 야랑 가면 되는 거죠. 그러면 기억이 뭘로 바뀐 겁니까? 이응으로 바뀌니까 좋은 뭐가 바뀐 겁니까? 방법. 왜? 편하게 하려고. 두 번 왔다 갔다 하는 게 힘드니까. 그러니까 이거 바로바로 나와야 되는데 지금 와서 맞다. 적으려고 하니까 맞다. 이러면 안 돼 지금. 됐어요? 안 됐어요? 그럼 두 번째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우리 백로 한번 해볼까요? 백로니까 일단은 뭘로 바뀝니까? 얘랑 만났으니까 백노로 바뀌는데 다시 얘의 영향으로 기억이 뭐가 바뀌어야 되죠? 이응으로 발음이 되니까 백모 이렇게 되는 거죠.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우리 뭐 해볼까? 다른 걸로 해볼까? 침략이란 말로 해봅시다. 미음과 리을이 만났죠? 이럴 때 발음은 뭐가 되는 겁니까? 침략. 이렇게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유마라는 거는 무엇이 무엇으로 바뀌는 거죠? 유마 같은 경우는 니은과 리을이 만났을 때 또는 리을과 니은이 만났을 때 니은이 뭘로 바뀌는 현상입니까? 리을로 바뀌는 건데 이 경우는 반드시 뭘로 바뀌는 건 아니다. 유마로만 되는 건 아니다. 무엇도 있고 유마가 되는 경우도 있고 무엇이 되는 경우도 있다. 비음화로 바뀌는 경우도 있다. 유마가 되는 경우는 반드시 몇 음절일 때는 몇 어절일 때는요. 몇 음절일 때는 이 음절일 때는 니은과 리을이 만나면 다 뭘로 바뀝니까? 유마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게 있을까요? 뭐 밀란, 설릉, 헐릉 이런 것들, 신라 이런 것들, 칼날. 그런데 3음절일 때도 뭐 한 경우가 있습니까? 이런 경우가 있다는 얘기예요. 뭐 광안리, 광안루, 또 신설로, 또 뭐가 있어요? 대관령, 삼천리, 구만리 이런 것들. 뭐 마철루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비음화가 되는 경우가 뭐가 있습니까? 뭐가 되는 경우? 3음절일, 여기는 반드시 몇 음절일 때만? 3음절일 때만 된다 그랬죠. 임진에 일어난 난, 그래서 임진, 난 이렇게 되는 거죠. 표기는 란이지만 뭔가가 동원하는 명령인 동원령, 대만의 영이 비치는 대만령, 길을 가는 횡단인 도로인 횡단로. 그 다음에 여기는 광안리는 이장이 없지만 이장이 있는 곳이 있겠죠. 그래서 송산리, 송산리가 아니고 송산리가 되는 거죠. 왜? 이장이 있는 곳이니까. 됐어요? 안 됐어요? 상견을 할 때 지키는 예의니까 상견예. 됐죠? 이런 식으로. 자, 다시 넘어가셔서요. 그래서 자음 동화에는 비음화 동그라미 치시고요. 유음화 동그라미 치시고요. 됐죠? 유음화의 경우를 제외하면 발음상에 혼란을 주는 경우가 많지 않다. 유음화는 왜 발음상에 혼란을 주는 경우가요?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을까? 2음절과 3음절로 나뉘어지기 때문에. 유음화의 경우에도 고유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고 한자의 주로 문제가 된다. 자, 1번. 리을을 첫 소리로 가진 한자가 니은, 리을 위에 받침으로 올 때는 리을이 니은으로 발음된다. 그래서 담력, 침략, 강릉, 항로, 대통령. 뭐 문제 없습니다. 두 번째, 니은이 뭐가 했을 때 리을을 첫 소리로 가진 한자가 니은, 리을 받침 뒤에 올 때 두 가지 양식이 존재한다. 하나는 뭘로? 리을, 리을 이건 뭐가 됩니까? 유음화가 되는 거고요. 니은, 니은은 비음화가 되는 겁니다. 아까 다 했죠? 신라, 천리, 밀랑, 광안리, 광안루, 대관령, 마철루, 삼천리, 구만리 뭐 더 있습니다. 니은, 니은 비음화로 되는 경우 의견의 난, 임진의 난 이런 거 결단을 내리는 힘, 결단력. 됐죠? 근데 비음화가 되는 경우는 오직 몇 음절에서만? 3음절에서만 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이호선을 타다 보면 무슨 역이 있어요? 이거 뭐라고 읽어야 됩니까? 설릉입니까? 선릉입니까? 설릉역입니다. 근데 선릉역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 됩니다. 선릉역이 아니라 설릉역이 되는 겁니다. 됐죠? 자, 넘어가셔서 그 다음에 무엇? 관형사형 어미 리을 다음에서는 관형사형 어미로 연결된 두 단어 사이 발음할 때는 된소리 발음한다. 미주실까요? 된소리 발음. 그 앞에도 미줄 쳐야 되겠죠. 관형사형 어미로 연결 미줄 치고요. 된소리 발음. 다만 이 경우에 끊어서 말할 때는 미주씨가 끊어서 말할 때에는 예사소리. 할 것을, 갈 때가, 할 바를, 할 수는, 할 적에, 갈 곳, 할 도리, 만날 사람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뿐만이 아니라 을로 시작하는 경우에 리을로 시작하는 경우에도 이에 준한다. 할 걸, 할 밖에, 할세라, 할진네, 할수록,
할지라도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되셨죠? 됐어요? 안 됐어요? 됐습니다. 그 다음에 한자 리을 받침 뒤에 오는 경우 뒤에 오는 소리가 밑줄 칠까요? 디귿시옷 지으실 때만 된소리 발음. 한자의 리을 받침입니다. 기역 비읍일 때는 된소리로 발음하지 않는다. 밑줄 치시고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무슨 말일까? 에? 말 그대로 뭐 읽어보면 되는 거예요. 이거 사실은 이거 암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발동, 말살, 갈증, 발굴, 불복. 근데 발굴이라고 하는 사람 없어요. 불복 안 하죠. 복불복 그러죠. 복불복 안 합니다.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뭐 나왔겠죠. 사이소리가 개입하는 경우 별표 치셔야 됩니다. 별표 치시고요. 자, 표기상으로 사이쇼시 없더라도 관용격 기능 밑줄 치시고요. 관용격 기능이니까 뭡니까? 의라고 적을까요? 그 위에 의라고 적을까요? 관용격 기능 위에다가 의. 진이 없더라도 관용격 기능을 지니는 사이쇼시 있어야 할 합성어의 경우에는 뒤 단어의 첫 소리 밑줄 칠까요? 기역, 디읍, 비읍, 시옷, 지읒. 밑줄 치시고요. 을. 다시 밑줄. 된소리로 발음 밑줄 치고 된소리 발음 밑줄. 따라서 이것을 사이소리 현상 밑줄 치시고요. 자, 보세요. 문꼬리죠. 뭐의 고리입니까? 문의 고리죠. 뭐가 없지만 표기상으로는 뭐가 없어요. 지금 시옷이 없죠. 그렇지만 관용격 기능이 있어요? 없어요? 문의 고리니까. 고리는 고리인데 문의 고리입니다. 눈동자는요. 눈의 동자입니다. 신의 바람, 손의 제주, 길의 가, 물의 동이, 술의 잔, 바람의 결, 금음의 날, 아침의 밥, 잠의 자리 등의 불입니다. 그래서요, 여기 휴지가 성립된다는 건 쉬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읽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 잘 체크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들 보세요. 유리잔 하니까 유리의 잔 이거죠. 아닙니다. 유리의 잔이 아니라 유리로 만든 잔입니다. 이거는. 또 불장난은요. 불의 장난 아닙니다. 불로 하는 장난이에요. 또 열병은요. 열의 병 아닙니다. 열이 나는 병입니다. 노래방은요. 노래의 방이 아니라 노래하는 방이란 뜻이고요. 빨래방은요. 마찬가지로 빨래하는 방입니다. 이거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겁니다. 분명히. 됐어요? 안 됐어요? 그러면 하나 더. 발음해볼까요? 신기다. 또 안기다. 얘는 안기다. 얘는요. 신기다. 이래서 틀린다는 얘기죠. 발음은 신기다 이렇게 내 신기다입니다. 왜 신기다가 될까요? 사동, 피동, 접사와 결합을 하면 뭐가 되지 않습니까? 된소리 발음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기다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냥 습관적으로 신기다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됐죠? 그러면 다 마찬가지가 되겠죠. 감기다가 아니라 감기다, 굶기다가 아니라 굶기다. 전미사가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됐습니다. 잘 기억해 두시고요. 자, 넘기셔서 이제 소리의 첨가입니다. 표준 발음이 되는 거죠. 별표입니다. 소리의 첨가, 별표. 소리의 첨가는 모두 다 별표입니다. 이걸 지우고 가보자. 자, 첫 번째 보시면 뭐가 있습니까? 니은을 첨가하여 발음하는 경우 그랬습니다. 니은을 첨가해서 발음하는 경우는 뭐가 되죠? 보통 사이소리 현상에서 보통 많이 나타납니다. 근데 모두 다 그렇지는 않아요. 대체적으로 그렇다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하나만 먼저 좀 해볼까요? 우리 예문을 하나 들어봅시다, 여러분들. 발음을 한번 적어보세요, 여러분 스스로가. 또 뭐가 있을까? 윗임무? 쉬쉬 들어가야지. 자, 한번 발음해볼까요? 그냥 물어봐야지. 혼이불이죠. 어떻게? 헛니불이죠, 원래는. 이게 얘랑 비음화가 돼서 뭘로 바뀝니까? 혼니불이죠. 그러니까 니은이 첨가됐으니까 뭐가 되는 겁니까? 사이소리 현상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봐, 이게 됐잖아. 네, 그래서 물어보고 싶은 거였는데. 왜 이건 사이소리 현상이 아닐까요? 니은 첨가가 됐는데. 이씨. 사이소리 현상이 되려면 뭐가 돼야 돼요? 대표적인 두 가지가 뭐가 돼야 돼? 합성어, 파생어가 돼야 되잖아. 헛은 접두사잖아. 그러니까 뭐가 될 수가 없어요. 합성어가 되지 않고 파생어니까 쟤는 니은 첨가는 맞지만 뭐는 아니다? 사이소리는 아니다. 아이 진짜. 막일은 우리 막일하면 뭐가 되는 겁니까? 막일이죠. 니은이 첨가돼서. 그런데 뭐가 되는 겁니까? 얘와 얘가 만났으니까 막일이 되니까 니은 첨가니까 사이소리 현상 맞아요? 틀려요? 왜? 아이 그치 파생어지. 합생어. 이제 이해됐어 안 됐어? 그래서 저렇게 주고 나서 문제를 주면 이제 또 헷갈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계속. 자, 세 번째 한번 볼까요? 상일은 뭐 플러스 뭐? 삭 플러스 닐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가 되는 겁니까? 상일이 되죠. 사이소리 현상이에요? 아니면 니은 첨가예요? 사이소리 현상. 삭이 뜻이 있어 없어? 품이잖아요. 품. 맞아요. 싹을 받으러 가다라는 말 들어봤죠? 그러니까 둘 다 무슨 말? 합성어가 되는 거니까 얘는 사이소리 현상. 그 다음에 맨입은 뭐가 되는 겁니까? 맨입. 이건 알겠지 뭐. 맨입에다가 뭐가 돼? 그냥 맨입 그대로네. 뭐 할 게 없네. 얘는 니은 첨가죠. 사이소리 현상 아니죠. 왜? 맨 자체가 뭐니까? 접두 사이기 때문에. 윗임문은요? 왜요? 그렇죠. 위 플러스 이 플러스 몸이죠, 원래가. 그러니까 둘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어때서 합성어니까 얘는 뭐 윗님 몸, 니은이 첨가되는 거니까 사이소리 현상. 그럼 뭐 이렇게 주고 나서 보세요. 예를 들면 얘만 빼버리면 뭐가 되는 겁니까? 다음 중 의문 현상이 다른 것 이래버리면 뭐가 다르다는 얘기야? 이러면 안 돼.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니까 이해가 안 돼요. 됐죠? 나 분명히 얘기했어요. 자, 그럼 하나 봅시다. 하나씩. 니은을 첨가하여 발음하는 경우는 한자어, 합성어, 파생어, 자음으로 끝난 뒤에 니은이나 이모음, 이선행모음. 아까 이거는 알죠? 이모음이나 이선행모음이랑 다 알죠, 여러분들? 그 앞에서 니은이 첨가된다. 그러니까 니은 첨가 현상은 사이소리 현상에서도 나타나고 사이소리 현상이 아닌 것에서도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솜니불은 뭡니까, 여러분? 솜니불은 솜 플러스 이불이죠. 그럼 뭐 받침 뒤에? 자음으로 끝난 받침이죠, 이거는. 맞아요. 자음으로 끝났잖아요. 그 다음에 뭐가 왔습니까? 이 모음이 온 거죠. 아이씨, 여러분. 솜 플러스 이불이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뭘로 끝났고요? 자음으로 끝났고 여기는 뭐가 왔습니까? 이 모음이 온 거잖아요. 이런 경우에도 니은 첨가가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한 겁니다. 됐어요? 안 됐어요? 혼이불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여기 나왔지만 호치라는 무엇에다가 자음에다가 무엇이 온 거죠? 이 모음이 온 경우, 이 경우에도 니은이 첨가된다 이겁니다.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그런데 보세요. 그 다음에 막리, 상릴, 맨잎, 꽃잎. 꽃잎은 사이소리 현상인가요? 니은 첨가 현상인가요? 꽃잎은 사이소리 현상이에요? 니은 첨가요?
꽃잎은 사이소리 현상이죠. 그 다음에 내복약은요? 사이소리 현상이죠. 내복 안에 한자에다가 약이 만난 거니까요. 그 다음에 남존여비, 신여성, 생연필, 직행열차. 여러분 직행열차 한번 발음 적어보세요. 발음. 일단 이게 뭐가 돼야 돼요? 축약이 되죠. 맞아요, 안 맞아요? 그 다음에 이게 무슨 모음이었죠? 이 선행 모음이었죠. 그러니까 다시 뭐가 됩니까? 직행열차라는 게 되겠죠. 이 선행 모음. 받침도 있고 이 선행 모음이 온 경우죠. 직행열차 발음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건 사이소리 현상이에요? 니은 첨가예요? 사이소리. 왜? 직행도 의미가 있고 열차도 의미가 있으니까 합성어니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뭐가 있죠? 능망염, 콩엽, 담요, 눈요기, 영업용, 식용유, 국민, 윤리, 밤윷, 수원역, 야옹야옹. 야옹야옹 어떻게 돼야 돼요? 야옹입니다. 됐어요? 거기 보시면 다만 다음 장에서 다음과 같은 단어에는 미주치가요 니은 또는 리을음을 첨가하여 발음하지 않는다. 미주치가요 니은 또는 리을을 첨가하여 발음하지 않는다. 밑줄 별표 치시고 암기라고 적으셔야 됩니다. 선열 뭐가 되는가? 선열입니다. 선열 아니에요. 선열이에요. 그러니까 그에 해당하는 게 야옹야옹도 똑같은 겁니다. 야옹야옹이 아니라 야옹야옹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용은요. 여기용. 송별연입니다. 송별연이 아니라 송별연. 송별연 아니에요. 연음이 됩니다. 리은음을 발음하지 않는 겁니다. 분명히. 이거 암기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분열일까요? 분열일까요? 분열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뭐라고 하냐면 분열된다 그러죠. 분열입니다. 이거 별표 치세요. 이거 특히나 별표 치세요. 담임이 아니라 뭐가죠? 담임. 월요일이 아니라 월요일. 목요일이 아니라 목요일. 금요일이 아니라 금요일. 일요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요일이 아니라 일요일. 전략이 아니라 절약. 촬영이 아니라 촬영. 여기 있는 것들은 다 여러분들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됐죠? 두 번째, 다음은 연음해도 되고 니은음을 첨가해도 되는 단어들. 그러면 몇 개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 발음이 2개. 별표 치셔야 되죠. 당연히. 왜? 발음 문제에서 나올 수 있으니까. 금융도 되고 금융도 되고 검열도 되고 검열도 되고 이죽이죽도 되고 이죽니죽도 되고. 됐죠? 그 다음에 야금야금도 되고 야금야금도 되고. 야, 이거 어떻게 다요? 해하셔야 됩니다. 강약도 되고 강약도 되고 연이을도 되고 연니을도 되고 감언이설도 되고 감언니설도 되고. 이거 나오기 딱 좋아요. 세 번째, 리을 받침 뒤에 첨가되는 니은음은 리을로 발음한다. 밑줄 쳐놓고요. 이것도 역시 암기하셔야 됩니다. 뭐죠? 들릴입니다. 들릴이 아니라 들릴. 솔립, 설릭다, 물약, 불여우, 서울역, 물엿, 휘발유, 알약, 유들유들, 유들유들. 예전에는 유들유들도 맞고 유들유들도 맞았는데 이제는 유들유들만 맞는 겁니다. 네 번째, 역시 단어 2개입니다. 두 단어를 이어서 한마디로 발음이 되는 경우에는 연음해도 되고 밑줄 치고요. 연음해도 되고 니은 첨가해도 된다. 밑줄. 발음 2가지입니다. 그래서 1연대도 되고 2연대도 되고 3연대도 되고 4연대도 되고 36도 되고 36도 되고 할 일도 되고 할 일도 되고. 됐죠? 잘 입다도 되고 잘 입다도 되고 그 다음에 못 입다도 되고 못 입다도 되고 그런 일도 되고 그런 일도 되고 먹을 엿도 되고 먹을 엿도 되고 옷 입다도 되고 옷 입다도 되고 먹은 엿 먹은 엿 잘 익히다도 되고 잘 익히다. 그 다음 못 이기다 못 이기다. 됐죠? 됐어요? 안 됐어요? 됐습니다. 요거는 반드시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참고 보면 2가지로 발음이 나는 경우 있죠.
이걸 정리해서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앞에서 했던 겁니다. 이거 다. 그걸 다시 한번 정리한 거니까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지금 나올 때까지 계속 강조할 거예요. 됐죠? 자, 이렇게 하시고 표기법부터 잠깐 쉬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